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경찰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에 제기된 비서실 직원들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민선 7기 들어 6번째 압수수색으로 행정 불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농업생명과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근 불거진 이용섭 시장 비서실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생명과와 비서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컴퓨터와 관련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 하신 만큼 뭔가 근거가 나온 게 있나요? 압수수색은 어떤 거 하셨어요? 경찰의 칼끝은 이 시장의 전현직 수행비서 2명이 지난 2018년 시 주관으로 열린 세계 김치축제 이권에 개입했는가에 향해 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수행비서들은 축제 대행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임대 형태로 차량과 오피스텔을 제공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로 혐의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광주시는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신속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미 민간공원 등 5번의 압수수색을 받은 민선 7기 광주시정은 수사 결과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평동 중공업 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수사와 내사로 바람잘 날 없는 광주시. 이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라는 점과 6번째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달 초 폐막한 광주 비엔날레가 행사 기간 막판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죠. 인사 문제 등을 놓고 갑질 논란까지 일었는데요. 광주시가 문체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한창이던 지난 4월 말 재단 내부에서 갑질 논란 등 인사 문제로 잡음이 났습니다. 노조 측이 간부 직원들에 대한 계약 연장 불가와 징계위원회 회부를 놓고 대표의 인사권 남용이라며 반발한 겁니다. 당시 폐막이 채 보름도 남지 않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이 접수되는 등 홍역을 치렀고 최근까지 그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적인 감사는 어렵다던 광주시가 문체부와 함께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 권한인 법인 지도 권한을 활용해서 비엔날레 재단의 전반적인 사업은 물론 노조 측이 제기한 대표의 갑질 의혹과 직원들의 근무기강 회의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결과들은 차기 대표한테 넘겨서 후속 조치를 하고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노조와 대표 측의 주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표의 임기도 이달 말로 끝날 예정입니다. 비엔날레가 폐막한 지 한 달이 다 돼서야 뒤늦게 점검에 나선 광주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표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노조 조합원 7명이 집단으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산재 신청을 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여러 명이 모여 집단으로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노동자 대표가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았습니다. 신청자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소속 조합원 7명,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생산 라인과 콤프레서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어깨와 손목, 목과 허리 등의 부위에 디스크나 연골 파열, 염증 등을 앓고 있습니다. 노조는 직원들이 무거운 장비를 반복적으로 들고 나르며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환들이 많이 아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업장은 전수 확인을 해서 근골격계 질환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집단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산재 신청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조는 또 지금까지는 불이익을 우려해 노동자들이 아프더라도 나서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뿐만 아니라 기흥과 수원, 화성 등 다른 지역 사업장의 현황도 파악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직 문화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문화가 고착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에 다치신 분, 오래전에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재 소멸시효가 만료가 돼서 아예 신청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은 지난 2015년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 지난해 3억 7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노후 경유차와 공회전에 대해 단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코레일은 규정을 어겨가며 디젤 열차의 공회전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열차 운행이 종료된 자정의 광주역. 승객이 모두 빠져나가고 역사에 불이 꺼집니다. 그러나 플랫폼에 들어선 무궁화호 디젤 열차의 불은 꺼질 줄 모릅니다. 무시무시한 굉음을 일으키고 있는 이 열차. 4시간 뒤 출발할 서울 용산행 첫 차입니다. 출발 시간을 한참 앞두고 불필요하게 연료를 소비하며 공회전하고 있는 건데 출발까지 2시간 이상 남은 열차는 출발 1시간 전에야 기동한다는 코레일 규정 위반입니다. 현재 시각은 새벽 3시입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열차 내부의 불은 켜져 있고 안에서는 어떠한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도 심각합니다. 광주역 위에 위치한 보행자 전용 통로에서 엔진 소음을 측정해봤습니다. 측정된 최고 소음은 75.7dB. 주거지역, 학교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주간 집회 현장 기준 소음이 새벽 내내 이어지는 수준입니다. 첫 차 출발을 앞두고 광주역에 출근한 직원. 처음에는 공회전 사실이 없다며 잡아떼더니 새벽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몇 시에 오셨는데요? 지금 4시 차여가지고 기동을 이제 살린 거죠. 이내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혹시 그거는 무슨 뭐 증거는 해놓으셨나요? 4시간 전에 됐다는 그 말씀하신 거를. 광주역 차량 정비를 담당하는 광주 차량사업소는 규정을 위반한 공회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차량이 오래돼서 내부 기기 작동에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한 휴식을 위해 미리 공회전을 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약간은 업무 편의도 있습니다. 저별로 특성상 미리 기동을 해오면은 지침을 하고 나온 사람이 정신을 좀 차려서 안전사고가 좀 나지 않도록 그런 예방 측면 차원에서 또. 국내 미세먼지의 발생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무색하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코레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회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가 평동 준공업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광주시는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지역 전략산업시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자문단 회의 의견 등을 수렴해 협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곳,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휴교와 원격 수업, 부분 등교를 반복해온 지도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밝힌 가운데 20만여 명의 전남 지역 학생들은 오늘부터 정상 등교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두 줄로 서서 학교로 들어섭니다. 3분의 2 등교로 학년마다 원격 수업과 등교를 번갈아 해온 이 학교는 오랜만에 1,400여 명의 전교생을 맞이했습니다. 온라인 수업 탓에 교과서를 모두 집으로 가지고 다녀야 했던 학생들의 가방도 발걸음도 부쩍 가볍습니다. 그냥 친구들을 다 같이 만날 수 있어서 좋고 이제 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요. 하루 3차례 이상 발열 체크와 수시 소독 등 방역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학년별 등교 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조정하고 쉬는 시간과 급식 시간도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차이를 뒀습니다. 학생들 전체적으로 생활지도라든지 또 학교 성적 문제라든지 학업 문제
특히 학업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전남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학교는 모두 77곳. 교직원과 학생 등 139명이 확진됐지만 교내 감염은 3건으로 비교적 적었다며 전남도 교육청이 전면 등교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학습 결손과 정서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며 서두른 전면 등교 방침에 학부모들도 대부분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또 언제까지 이게 오래 갈 건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전면 등교 안 하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저희는 동의를 했거든요.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면 등교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거리 두기가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과 급식실 환경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